그러면 오늘 첫 번째 순서 이슈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저희가 어떤 이슈를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까요? 이슈팔로 오늘의 주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오늘 시장이 계속해서 빠져가고 있죠. 또 시장뿐만 아니라 종목들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빠져도 너무 빠졌다. 관심 있게 볼 낙폭주는 이 오늘의 주제로 잡아봤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요. 지수뿐만 아니라 종목별로도 굉장히 낙폭이 큰 종목들이 또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또 많이 빠진 게 호재다라는 또 분석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낙폭 과대주 속에서 우리가 반등의 기회를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 의미로 오늘의 주제를 선정해 봤는데요. 일단은 우리 증시가 이렇게 부진한 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는 중국 증시, 중국 경기에 부진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 하락세가 장기화되고 있고요. 이제 홍콩 항생 지수는 1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도 하죠. 결국에는 증시 부양책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지만 약발이 오래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어쨌든 이 중국의 의존도가 그동안 높았던 업종들, 그래서 더 피해가 컸었던 업종들, 만약에 증시 부양책이 나온다면 조금은 반등의 시그널을, 반등을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좀 기회를 잡아봐도 되지 않을까. 한번 진단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 분께 질문을 그래서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중국 증시 부양책이 검토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뭐 실망감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그렇다면 그동안 좀 피해를 봤었던 특히나 대표적인 석유 화학 종목들 이제는 조금은 저점을 다지고 좀 반등의 기회가 나올 수 있을까요? 먼저 김영희 전문가님 의견 어떠세요? 저는 지금은 가는 것에 집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서 네, 결론적으로 석유화학주는 아니다. 아니다. 네. 최병훈 전문가님은 어떠세요? 저점은 반등할 걸로 보입니다. 반등은 좀 나올 수 있다. 약간은 조금 반대 의견인데 좀 깊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김영희 전문가님, 석유화학주 아직도 바닥은 아니다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뭐 바닥을 잡고 말고를 떠나서 그냥 매력도가 없는 섹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우리가 올해 수익을 보고 굉장히 조금 이 즐겁게 시장을 보내려면 네.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접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석유화학주가 저점을 다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결국에는 중국이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다시 이 또 유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그러면서 유가가 올라가면서 이제 또 무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증시가 사실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건 저는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자연스러운 순환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요? 물론 올라갔으면 좋았겠지만 네. 예, 미증시에 비해서 너무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죠. 빠지니까. 예, 너무 우리만 빠지니까.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순환 나왔던 거 생각을 해보면 올해 초에 이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막 올라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이제 올라왔던 종목군들 보면은 일단은 뭐 제약 바이오라든지 뭐 로봇, AI, 웹툰 등등 해서 한 바퀴 싹 돌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가 약간 좀 반등 나왔다가 그 다음에 지금 반도체 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개별주 주도주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돌기는 다 돌았습니다. 그런데 도는 와중에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많이 빠지다 보니까 차익 실현 나오는 종목들이 좀 너무 과도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좀 주목도가 낮은 종목들, 무언가 가는 종목 섹터군들 내에서도 주목도가 좀 낮은 종목들은 크게 주목을 받지를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1월 달에 가는 종목을 좀 못 잡으셨던 분들은 굉장히 조금 소외감을 느끼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증시가 이제 빠졌던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잖아요. 뭐 전쟁에 대한 부분들, 뭐 지정학적 리스크, 뭐 그 다음에 미증시는 좋다라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우리는 또 이제 중국 증시의 영향을 받으니까 중국 증시가 결국에는 이제 계속해서 안 좋고 중국 경제가 안 좋으면 우리나라도 안 좋을 수밖에 없다. 약간 이러한 부분들인 건데 이번 부양책이 나쁘지는 않는 이슈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중국이 이제 경제를 조금 살리려고 부양책에 대한 이러한 정책을 좀 내놓은 건데 결국에 이제 또 반대적인 시각을 보면 지금 중국이 무언가 완전하게 안정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결론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조금 해결이 될 수 있게끔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정책을 좀 내보내야 되는데 결국에는 뭘 해도 안 되니까 또 계속 돈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실 상황이 안 좋은데도 돈을 무리하게 끌어다 쓴다라는 평가가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 부분이 나쁘지는 않지만 뭐 엄청나게 좋을 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무언가 이제 이 석유화학 쪽 이쪽을 보기보다는 결국 계속해서 같은 장세가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1월 달에 생각을 해보면 이슈 있는 종목들 그 다음에 뭐 결론적으로 최근 같은 경우에는 AI, 반도체
이슈 있는 종목들만 계속 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아마 이러한 장세가 지금 대세 같은 경우에는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번 FOMC가 결국엔 시장에서 저는 더욱더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장은 계속해서 가는 종목만 가는 장세가 연출이 될 거라서 석유화학 쪽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무언가 이제 지금까지 계속 이제 안 좋았다가 유가가 다시 또 만약에 반등을 하면 무언가 또 이제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인 건데 사실 그보다 올해는 제가 이제 성장성에 대한 키워드를 계속해서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성장할 수 있어야지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3차 산업군들을 보게 되면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실적 개선, 실적이 조금 더 이제 안 좋았던 거 대비해서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나빴던 거 대비해서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인 건데 지금 현재 성장에 대한 건 이제 본격적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커나갈 산업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니까 네. 시장이 결국에는 그 부분을 계속해서 주목을 하면서 올해는 내내 이쪽을 좀 건드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로봇이나 AI 이런 종목들이 계속 가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이제 중국에 대한 이슈는 나쁠 건 없지만 완전하게 좋을 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가는 종목만을 건드려야 우리가 또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겨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시장에서는 석유화학 종목들이라고 할 수 있는 뭐 LG화학이라든지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이런 종목들 상승이 나왔거든요. 특히나 롯데케미칼은 7%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서 또 이제 양회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기대감이 조금 더 바닥을 다지고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가지게 되는데 최병훈 전문가님께서는 이제 바닥은 조금 다졌다라고 말씀해 네. 주셨으니까 관련된 입장일까요? 이제 석유화학주 저점은 중국을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이 살아야 우리가 산다. 이제 그런데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GDP죠. 이제 전체 우리가 수출 비중이 한 37.9% 정도 돼 작년에 좀 보면.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는 수입이 의존도는 31% 정도 되는데 수출이 37%대니까 네. 수입을 해서 수출을 더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석유화학 같은 것도 결국은 우리는 석유를 수출하는 국가에 실질적으로는 석유를 수입해서 석유 관련된 이제 석유 제품이나 상품을 팔아서 하니까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주로 석유화학은 이제 중국에다가 많이 팔고 아시아라는 그런데 중국이 지금 경기가 침체, 소비 침체가 계속되고 있어서 특히 부동산 침체도 되고 있어서 부동산 침체가 되면 네. 부동산 관련 건축 관련된 건 대다수가 이제 산업재화학 쪽에 그러면 그것도 침체가 되는 거고 그럼 소비가 또 침체가 되면 석유화학의 일반 이제 순수 석유화학 쪽에서 침체가 심각하게 또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계속 침체가 소비와 부동산 침체되고 있으니까 중국의 경기가 계속 부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 이제 우리가 수출 주요국이 중국인데 석유화학이 타격을 크게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석유화학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들은 중국의 의존도가 아주 높은데 얼마 전에 이제 12월인가요? 11월 달에 전체 해외 수출 중에서 중국이 항상 1등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중국을 이제 미국 수출로 돌파했거든요. 로서 미국을 보자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전체적으로 보면 석유화학도 결국은 중국이 로컬 업체들이 이미 경쟁을 갖고 우리나라 석유화학을 앞설 정도로 경쟁을 갖고 있는 범용 석유화학 쪽은 우리가 중국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범용은 계속 적자가 날 정도입니다. 그리고 공급 가행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 공급 가행이 전체적으로 중국에서 줄어들려면 중국 소비가 늘어서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네네. 중국 거 써도 충분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마찬가지게 되면 중국이 지금 중국 상해 지수를 보면 2008년도 아직 고점을 돌파를 못했고 한 18년 동안 지금 박스권이에요. 그만큼 지금 잃어버린 10년 이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이제 잃어버린 20년은 이제 네. 중국은 기본이다 이렇게 작년에 모닝 인사이트 말씀드렸는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좀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써야 되는데 최근에 그렇죠. 중국에서 이제 홍콩
홍콩 증시에 2조 위안을 한다고 해외에서 보도를 했는데 네. 이번 주 중에 이번 주 말경에 나올 거라고 보도를 했는데 한번 봐야 되지만 그러면 2조 위안이면 우리나라도 뭐 427조 정도 이렇게 네, 되거든. 420. 엄청난 돈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면 중국 지금 홍콩도 날리고 중국도 날리고 근데 홍콩이 이렇게 빠질까 그러면 대만은보다 훨씬 빠졌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대만 리스크 때 홍콩이 빠지는 것보다도 홍콩이 중국이 전체 중국이 지금 부양책 기대했는데 부양책도 안 나오지. 그렇죠. 금리도 이번에 금리도 또 동결시켰지. 네. 그러면 중국의 경기 부양 의지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구조조정은 자체적 어떤 경쟁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구조조정을 자연 시장에서 경쟁에서 살아나도록 이렇게 정책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총리가 이번에 다보스 포럼에서도 우리는 작년에 5.2% 정도 성장을 시켰기 때문에 올해는 그냥 한 뭐 0.5% 낮춰서 뭐 4.5나 4.7 해도 괜찮다.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높지 않냐. 그래서 우리는 걱정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또 기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또 주식이 그냥 외국인들 던져버리거든요. 항상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써서 그에 대한 이제 전 세계적인 시장이 그걸 보고 또 같이 좋았는데 그렇죠. 지금 그게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워낙 급하니까 홍콩 정시 부양책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 경기 부양책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또 다음 단계로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특히 뭐 경기 부양 기대감 때문에 우리 이제 롯데케미컬 7%뿐만 아니라 화학주가 좀 많이 올랐는데요. 그러면 3월 정도 양해 때 네. 나올 걸로 보이는데 만약 그때 안 나오면 또 한 단계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석유화학주가 이제 중국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뭐 이제 석유화학, 범용화학 쪽은 거의 다 회사를 정리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 그래요? 화학 기업들은 특히 롯데케미칼도 용남업뿐만 아니라 범용화학 다 이제 폐업을 시키고 있고 스페셜티 화학 쪽만 케미칼 쪽만 이제 해서 친환경 이쪽으로 대다수 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대형 화학산 이미 네. LG하고는 앞서가고 있고요. 나머지 순수 화학 업체들도 그렇고 이제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으로 이 구조조정을 워낙 많이 하고 시장이 이렇게 중국의 로컬 업체가 성장한 것에 대한 대비책을 이미 다 했고 가장 늦게 이제 롯데케미칼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이제 생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LG화학도 중국 수출 비중 한 20% 정도 되거든요. 매출의 비중이. 그리고 롯데케미칼 한 16% 되고 그러면 이 정도 가지고는 중국의 침체가 더 침체하더라도 주가는 더 빠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미국이나 다른 데로 좀 성장을 하는데 눈을 돌렸기 때문에 다시 석유화학주들은 반등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특히 하반기 때는 반등폭이 좀 클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낙폭화되고 저점이도 해서 파는 것보다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국도 올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석유화. 그러면 네. 지금이 바닥이다. 그래서 가격 메리트 워낙 좋으니까 네. 지금 AI 반도체가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가서 만약 제주 반도체를 지금 5배나 올랐는데 저점 대비 10배 네, 갔어요. 쉽지 않죠. 네. 이제 한 10%뭐 10배거든요. 네. 10배건데 지금 샀다가 물리면 또 2차 전지 양극적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 이제 올라간 이유들이 좀 그런 기대감 올라가지 않았나 그래서 좀 더 뭐 기대 봄까지는 3월까지는 네. 뭐 석유학 쪽 괜찮을 걸로 보입니다. 물론 종목 선택은 중요하게 좀 잘 해봐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기대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히나 또 전문가님께서 부양책에 대한 좀 포인트를 강조해 주셨는데 이제 오늘 저녁에 발표가 된 내용이죠. 중국이 은행의 지준율을 0.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1조 위안의 유동성을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채팅창에서도 또 지준율 인하는 호재인가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어요. 좀 호재로 작용해서 좀 더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인하도 호재로 작용을 안 했어요 지금까지는.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까지는. 지준은 늘 계속 자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해서는 큰 호재가 아니고 네. 정말 이제 정시 쏟아붓고 네. 그다음에 경기 부양책도 뭐 많이 나와야 되죠. 아. 그래 아직은 이제 정시 이것만으로는 부양책만 일단 나오면
그 다음에 경기 부양책도 나올 거로 기대가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아직 이 지준율 인하만으로는 조금 더 호재로서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조금 힘이 약한 것 같습니다. 부양책이 좀 빨리 확실하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AI라든지 올라가는 종목들은 워낙에 또 급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많이 빠진 종목들, 내가 그래도 조금 더 기회를 잡아볼 수 있는 종목들이 어디 없을까 많이 또 고민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김영희 전문가님, 그럼 지금 시장에서 그래도 내가 좀 잡아볼 수 있는 종목들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도 종목 추천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종목을 너무 많이 푸는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말씀을 좀 다 주세요. 지금 우리 다 드려보겠습니다. 같이 힘드니까. 좋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섹터군을 3개를 뽑아왔어요. 네. 이제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로봇하고 그다음에 AI. 다 지금 셋 다 네. 너무 핫한 그러니까 가는 거 섹터들 잡아야 아닙니까? 됩니다. 네, 살아 있는 걸 잡아야 돼요. 이게 빠진 종목들이 있습니까? 이미 다 너무 올라가 있는 종목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히 저는 AI는 사실 그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좀 떨어졌잖아요. 조금 네, 그렇긴 저는 하죠. 그런데 사실 최근 시장 빠진 게 네. 나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살 게 없이 빠지면 네. 그러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제 눈에는 살 게 어느 정도 많이 보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물이 거. 빠지니까 이제 잡을 물고기들이 더 많이 잘 보였구나.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파닥파닥 거리는데 예, 이게 주워가기만 하면 되는. 죽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좋네요. 그렇게 네. 나쁘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오전에 요새 이제 또 원래 이건 앵커님과 함께 머니플로우 방송 전략 포인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제가 반도체 얘기 계속하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주 반도체 잡기 어렵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YIK처럼 따라가는 이등주도 지금 차트 잠깐 보여주시면 네.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거의 이제 신고가에 위치를 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 잡고 싶으신 분들은 덜 올라간 종목, 이제 좀 출발할 수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셔라. 이 종목으로 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로 들어드린 게 엑시콘이었습니다. 엑시콘을 이제 예로 들어드리면서 보게 되면 신고가에 있지 않고 무언가 물량을 다시 한번 삼켜내면서 가는 그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엑시콘 같은 이런 종목들은 아무래도 눌리면서 더욱더 힘을 더 몰아주면서 후발주자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덜 올라간 종목을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종가로 21,100원으로 끝났고 오늘 시간으로 5% 정도 이제 더 올라서 끝났더라고요. 엑시콘은 오늘 제가 월요일부터 계속 강조를 많이 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오늘 아침에 하나 더 말씀을 드렸었어요. 안간 종목 중에 기가비스라고 기판 관련된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한 5% 정도 이제 올라갔었는데 기판 한번 난리 났을 때도 안 갔어요? 이때 안 갔죠. 그런데 사실 그래요? 이 종목이 바닥 잡아주고 있는데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어서 이제 아마 많이 모르실 거예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근데 이제 이 종목도 오늘 한번 추천드려서 5% 당일 정도 바로 나와줬고요. 그러면은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 그 다음에 무언가 또 수급이 잘 살아있는 종목들이 여전히 시장이 빠지면서 좋은 기회로 이제 다가오는 종목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네. 그다음에 로봇 같은 경우에도 제가 최근에 스맥이랑 에브리봇 이런 종목들 다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로봇도 지금 잡을 거 없을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로봇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 잡으시면 됩니다. 바로 로보스타예요. 예, 지금 현재 제가 로봇주들 뭐가 살아있을까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네. 결국 로봇은 저는 단기간 내에 사이클이 한 번 더 돌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이렌시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상승이 잘 나왔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다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딱 로보스타 하나만 힘이 아주 잘 살아있으면서 무언가 물량을 소화해주고 힘을 좀 웅크리고 있다는 느낌을 들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봇주 잡고 싶은데 잡을 거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로보스타 잡으시면 됩니다. 제가 스맥이나 뭐 그 다음에 뭐 에브리봇 이런 거 많이 강조 드렸을 때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말 들으셨던 분들은 굉장히 또 좋은 수익 챙기셨을 것이다 네. 생각이 되거든요. 로보스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AI가 최근에 워낙에 많이 올라갔잖아요. 잡을 게 있을까요? 이따가 추천주 시간에 아, AI 있어요? 관련된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조금 더 숨겨두시는군요. 저희 이따 히든카드 시간에 공개를 해주신다고 해요. 채팅창에서도 반도체랑 AI는 너무 올라서 무서워요라고 하시는데 분명히 그 안에서 기회가 있는 종목들 콕콕 집어주셨으니까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최병훈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시장에서 어떤 섹터들 관심 있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특히나 또 석유화학 좀 관심 가져봐도 된다라고 하셨으니까 그 안에서도 잡을 종목이 좀 있어요. 석유화학 뭐 일단 기다려야 되는 종목이요. 조금 더 사면 기다리고. 바닥권인데
뭐 싼 걸 이제 사서 뭐 바닥에 사서 기다리는 분들은 네. 뭐 사도 괜찮은 영역이고요. 네. 그리고 특히 올해 저는 이제 작년 12월에 올해 전망할 때 한 3월은 1월 하수부터 조정장을 예상했기 때문에 상저하고 그래서 하반기를 보시고 잡아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진짜 전체적으로 보면 코스피도 22년도, 23년도 오른 게 크진 않고요. 22년도가 급락했는데 그 코스피 대형주들은 22년도 급락한 거에 지금 뭐 한 15%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그래도 작년 40% 올랐는데 저점 대비 네. 그래도 아직까지 지금 다시 내려가고 있어서 많이 아직 회복을 못했으니까 96,800원 제고가였으니까 아직도 삼성전자는 싼 영역입니다. 낙폭 하대에서 싼 영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72,000원 정도 이하에서는 매수 영역으로 다시 진입하는 것 같고 이렇게 등락을 하면서 한 2달 정도 있다가 한 2분기 때부터 시세가 크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요. 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HBM 생산 이런 게 원래 1분기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지만 전체 양산이 제대로 좀 늦어질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본격화될 거로 보여서 그래서 하반기 좀 여름에 시세가 나는 거다. 이제 삼성전자도 보면 계절성으로 보면 주로 항상 추세가 시작할 때는 한 5월 내외거든요. 2017년도 지수가 좀 좋을 때 지수가 이제 수출 2017년도 큰 장이 있었는데 그때 수출 증가율이 2월 달에 한 20%대 가면서 전체 우리가 글로벌 시장이 대다수 좋았고 우리도 같이 살았는데 그때 삼성전자도 16년부터 물론 갔습니다. 16년 여름부터 가서 미리 앞서갔는데 지금 삼성전자는 D램으로 가는 게 하이닉스도 D램으로 올라간 게 아니고요. 올해 D램은 특히 크게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무난하기보다 조금 회복한 수준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HBM이라는 이런 쪽에 많이 팔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 올해는 크게 많이 팔지는 못하니까 그래도 내년에 많이 되면 올해부터 시세는 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도 좀 유망하게 좀 낙폭하대로 좋은 것 같고요. 네. 지금 사서는 뭐 손절 안 하고 기다리면 다 수익이 나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도 괜찮은데 요즘 최근 12월부터 올랐다가 지금 최근에 빠졌습니다. 좀 같이 쉬고 여러 있죠. 가지 뭐 이슈도 해서 모멘텀이 그렇게 제약바 크지는 않으니까 21년도, 20년도 고점에 대한 모멘텀 그 정도는 나올 수는 없거든요. 제약바이오는 그래서 제가 이제 과거에 21년도 엄청 높은 거 사지 마라 물리면 바로 손절해라고 왜냐하면 코로나19 이게 코로나 27 뭐 이렇게 온다면 온다면 모르지만 그 사선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내역이 없잖아요. 이게 그쵸, 그쵸. 제약바이오는 신약을 개발한다 하고 뭐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가봐야 하니까 그 회사 대표도 몰라요. 성공할지는 그렇죠. 해봐야 알거든요. 그래서 모멘텀 크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나마 실적을 단단히 지금 앞으로도 기대되는 셀트리온은 내려오면 사야 되는 주식이다 이렇게 보고요. 왜냐하면 월봉 차트로 보시면 셀트리온도 올라갔다 이렇게 고개를 내밀었다가 지금 또 내려맞고 있거든요. 그 두더지가 한번 튀어오르면 두드려 맞고 한 2번 맞으면 주로 추세가 가거든요. 네. 올라갔다 2번 맞으면 그게 이제 파동인데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두드려 맞고 있을 때는 저점에서 주로 거래도 실려 있기 때문에 반등할 때는 꼭 관심 있게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쪽은 지금은 대다수 2차 전지는 성장은 뭐 하지만 장기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극재 같으면 작년 7월 말이 고점이기 때문에 아직 1년도 안 됐거든요. 뭐 1년 정도 최소한 시세는 조정을 가격 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행보하든지 그래서 2차 전지 쪽 양극재는 모멘텀이 아직 1분기 실적이 끝나야만 최악의 저점이 악재가 다 소멸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 중에서 2차 전지도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엔캠 돌아가죠. 전해질 쪽에. 그 다음에 분리막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미국의 IRA 그쪽에 이제 동박도 포함될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쪽이 이제 돌아가면서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이제 처음에 양극재 나오고 그 다음에 전해질, 분리막, 동박 이런 순서로 가거든요. 시세 뽑을 때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SKIT 아이 테크놀로지. 요게 아마 관심으로 봐야 될 거예요. 4분기 실적도 뭐 괜찮은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빠진 것 중에서 이렇게 차별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팔로우에서는 이제 지금부터 관심 있게 짚어볼 낙폭주들에 대해서 좀 짚어봤어요. 종목들 6가지 전해드렸으니까 시장 대응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유화학과 관련해서는 바닥과는 상관없이 시장에서 아직 관심이 없기 때문에 시장의 추세 살아있는 종목으로 집중해보자. 바닥은 나왔지만 아직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